행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배워볼게요. 되게 쉬운 단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행렬. 이게 행이 무슨 뜻이냐면 가로란 뜻이야. 열은 무슨 뜻이냐면 세로란 뜻이야. 해서 여러분 숫자를 가로, 세로 줄 맞춰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 그래. 숫자를 그냥 일자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줄을 맞춰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써주는 걸 우리가 행렬이라 그래.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쨌든 숫자들을 저렇게 모양을 맞춰서 사각형 모양으로 적어주는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저렇게만 적어두면 이게 행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해서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행렬은 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줘요. 아, 그럼 이게 행렬이구나. 요렇게 가로치면 아, 행렬이구나. 요렇게 가로치면 아,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이때 이 행렬에서 가로줄 있죠. 요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라고 불러요. 행. 발음 너무 귀엽잖아요. 행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럼 이건 첫 번째 가로줄이죠. 그래서 이거를 1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2행이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말하다가 딱 기억난 건데 혹시 국어 시간에도 이런 말 안 써요? 시 읽다 보면 행이라는 말 쓰냐? 시에서도 이 한 줄을 행이라 그래? 그래, 같은 거야. 그리고 세로줄은 열이라고 불러요. 요 세로줄을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첫 번째 세로줄이니까 1열, 얘는 두 번째 세로줄이니까 2열, 얘는 세 번째 세로줄이니까 3열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저 첫 번째 행렬을 봐봐요. 저 첫 번째 행렬은 행이 몇 개 있어? 2개. 열은 몇 개 있어? 3개.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2 곱하기 3행렬이라 그래요. 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요 얘기만 듣고도 가로줄 2개 있겠고 세로줄 3개 있는 행렬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얘는 이제는 내가 표시 안 해줄 거야. 가로줄 몇 개 있는 것 같아? 가로줄 3개 있는 거고 세로줄 몇 개 있는 것 같아? 세로줄 1개 있는 거죠.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1행렬이에요 라고 부르실 수 있겠다. 얘는 가로줄 몇 개 있는 것 같아? 2개. 세로줄 몇 개 있는 것 같아? 2개.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렇게 가로와 세로 개수가 똑같은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사각형 모양이 뭐처럼 생겼니?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얘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수가 2개짜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저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을 만들 건데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3행렬이죠? 이때 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이 행렬 안에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용어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 다만 이 성분을 적는 표기법 자체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야, 행렬은 보통 우리가 이런 행렬 하나를 통째로 부를 때는 보통 대문자로 이름을 지어줘요.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조그만한 성분들은 보통 그 대문자의 소문자를 따라서 이렇게 A라고 불러줘요. 근데 민준아, 이해해봐봐. 얘는
몇 번째 행의 몇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야? 그쵸? 첫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행 1열이죠. 1행 1열의 성분이죠. 그래서 오른쪽 요 아래다가 11이라고 적어줘요. 11. A11이라고도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A11이라고 적혀 있으면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적고는 합니다. 1,1 성분이라고도 적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름 그대로 행열이기 때문에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입니다. 가로줄, 세로줄의 교차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시연이가 한번 해볼래? 이건 뭘 것 같아? 여기는 몇 번째 행? 그쵸? 뭐라고? 1행 2열이죠? 그래서 1, 2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하나씩 다시 켜볼까요? 지유야, 여기는? 맞죠? 1행 3열 이렇게 되는 거고, 승모야, 여기는? 2행 1열. 준서야, 여기는? 2행 2열. 누가 안 시켰어요? 준서야, 여기는? 2행 3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할 만하죠? 문제 좀 풀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213쪽 봐봐요. (213쪽에)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 A 행렬이 1, 4, 3, 7이래. 눈에 보이죠? 그럼 여러분 그 1번 문제 봐봐요. 1,2 성분이 무엇 뜻하는 거야? 몇 행 몇 열? 1행 2열 성분을 물어보는 거야. 1행 2열에 있는 숫자 몇인데? 4라고 대답해 주면 되죠. 2,2 성분 7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3은 몇 행에 몇 열에 있는 겁니까? 2행에 1열에 있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하나는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니들이 한번 해봐. 자, A라고 하는 행렬이 지금 거기 문제에 보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적혀있어? 3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러면 가로줄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고 세로줄은 이런 식으로 2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뭘 적으셔야 되냐면 AIJ는 I랑 J를 더해서 그 다음 빼는 거죠. 빼기 I, J를 빼는 거예요. 이게 뭔 녀석한 소리예요. 김맨주씨, 여기 A 몇몇이라고 적어야 되죠? A 1, 1이라고 적어야 되죠? 1행 1열이니까. 그럼 얘를 얘랑 비교해봐. I가 1이고 J도 1인 거지? 그러면 A 1, 1이라는 건 I랑 J에 둘 다 1, 1 넣는 거죠? 넣고 계산하면 몇 돼요? 1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얘도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한번 물어볼까? 여기 A 몇이야? 몇 행에 몇 열? 3행에 2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 그럼 A32라는 애는 I가 3이고 J는 2인 거죠? 그럼 넣어보면 3 더하기 2에서 6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겠지. 나머지 6자리, 나머지 자리들도 다 채우실 수 있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 거 해봐. 내가 지금 왼쪽 거 예시로 보여줬으니까 니들은 오른쪽 한번 연습해봐.
계산해 보셨습니까? 밑에 답지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잘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214쪽) 나 214쪽 아무런 힌트도 안 줄 테니까 혹시 그 첫 번째 문제 있죠? 맨 위에 거. 맨 위에 첫 번째 문제요. 한번 직관으로 풀어보시겠어요? 저 진짜 아무런 힌트도 안 줄 테니까 나 그냥 한마디도 안 할게요. 그냥 직관으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해설 안 보고? 그냥 이럴 것 같은데? 라는 그냥 느낌으로 한번 A랑 B랑 C랑 D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을만 하니? A, B, C, D 나와? 아니, 직관적으로 당연히 두 행렬이 똑같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똑같겠죠? 해서 연립방정식 세워서 A, B, C, D 찾으시면 지금 금방 찾으실 겁니다. 넘어가죠. 3번.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 뭘 해볼 거냐면 행렬에 더하기 빼기를 해볼 거예요. A 행렬 봐봐.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죠? B 행렬 봐봐.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만 행렬의 꼴이 같다고도 얘기하는데 행렬의 꼴이 같을 때만 더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시는 요 행렬과 요 행렬은 더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형태가 다르거든. 이건 못 더해. 근데 지금 쟤네처럼 꼴이 같을 때만 더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하기 하는 거 진짜 직관적이에요. 두 행렬을 더하래. 그러면 두 행렬을 더하실 때 당연히 직관적으로 같은 데 있는 것끼리 더하시면 돼요. 얘랑 같은 곳에 있죠? 걔네들 더하세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시면 돼요. A12, B12, A21, B21 마지막으로 A22, B22.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와서 빼기 해줘 라고 시키면 마찬가지로 같은 데 있는 것끼리 빼세요. 진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1번 첫 번째 문제 봐봐. 더 해볼래? 그 옆으로 읽으면 9613 나오죠? 그쵸? 이거 어렵지 않죠? 이 정도 할만 하죠? 네네네네. 두 번째로 행렬 앞에 이렇게 숫자를 곱해주는 걸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라 그래. 이러면 뒤에 있는 행렬의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뒤에 있는 거에다가 싹 다 곱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번 한번 볼래요? 뒤에 행렬에 성분이 6개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싹 다 3 곱해서 새로 적으시면 돼요. 진짜 쉽죠, 행렬. 이 정도 하셨으면 절반 정도 하셨어요. 지금 행렬에 이거 절반 정도 한 거예요. 한 장, 왜? 네,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다. 나도 정말 신기한 게 나는 왜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는 걸 배우면서 한 번도 저런 의문을 안 가져봤을까? 나도 내가 스스로 너무 신기해요. 나도 분명 이걸 어디다 쓰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사실 행렬의 곱셈까지는 배워야 되는데 그 10분을 못 참고 물어보는구만. 여러분 나중에 이거 행렬을 곱하게 되시면 이 행렬이 되게 뭐랑 관련이 깊냐면 1차 방정식과 정말 관련이 깊어요. 1차 방정식의 해, 특히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행렬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구해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진도가 허락을 안 하지만 교육과정이 허락을 안 하지만 해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선형 대수학이라는 게 있어. 이름 겁나 거창하지? 근데 사실 별거 아니야. 선형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선, 직선 모양이란 뜻이야. 왜 여러분 1차 함수 무슨 모양이야? 직선 모양이지? 1차식은 다 직선 모양이야. 그래서 직선 모양, 즉 얘가 1차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수학은 뭐냐면 그 대자가 와 엄청 크고 대단하고 막 어렵고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다라는 뜻이야. 대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을 배우는 학문이란 뜻이거든요. 요 선형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행렬을 가지고 거의 모든 걸 하는 이런 걸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수학과에 가신다면. 그리고 참고로 저는 수학과 안 갈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거 아직 여러분 엄청나게 어린 학생들이고 정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1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1년 안에는 가닥을 정하셔야 돼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2 처음 올라갈 때 저 때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서 학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고1 말쯤에. 넌 이과 갈 거니? 문과 갈 거니? 그런데 옆에 내 친구 물어보니까 너 어디가? 이과. 너 어디가? 이과. 나도 이과 갈래! 하고 나는 고2 갈 때 이과를 골랐거든. 그러고 나서 방황을 조금 했어.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땐 수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를 정말 좋아했거든. 해서 고등학교 내내 와 나는 문과 갈 걸이라고 엄청 많이 후회하다가 제가 그냥 먹으면 안 돼. 그 더럽게 뽀시락되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재수할 때 그래 근데 대학교로 가려면 내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하더라도 수학을 좀 해야 대학을 가잖아. 그래서 재수할 때 막 수학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때부터 수학이 적성에 맞는 거야. 오, 수학 재밌는 거였네. 내가 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을까?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거지 딱히 수학이 대단히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과를 가게 됐던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이과 갈지 문과 갈지는 지금 서서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가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난 그래 수학을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수학과에 왔거든. 근데 수학과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내가 생각하던 수학과는 너무 달랐어. 나는 수학과에 가서도 지금 이런 거 있죠. 문제 풀 줄 알았어요. 이런 거 풀고 야 수학 문제 푸는 거 개재밌다 이럴 줄 알았는데 수학과에서 4년 동안 뭐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그린에서 증명 문제 빼라 그랬죠. 4년 내내 증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과에서 다루는 수학이란 그런 거야. 내가 그걸 겪고 나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니들 이거 배우는 거 수학 아니다. 지금 니들이 배우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학을 이용한
퀴즈 풀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해요. 뭐 물론 그 퀴즈가 재미없는 사람도 있겠고 막 계속 여러분한테 억지로 시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즐거운 퀴즈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퀴즈라는 건 맞췄을 때 기분 좋고 틀리면 아쉽고 막 풀어보려고 궁금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나중에 니네 대학에서 딱 수학과를 가면 여기서 퀴즈를 딱 빼버려요. 진짜 그냥 생수학을 막 증명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제 취향에는. 해서 되게 힘들고 방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전과 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학과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갖고 싶은 직업이나 가고 싶은 대학교 과가 있으면 좀 한두 개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 과에서 뭘 배우고 그 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런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진로 탐색 계속 하지 않나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 뭐 키자니아? 그게 뭐지? 키자니아가? 그래, 그런 것도 막 하고 계속 하잖아. 요새 뭐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직업 뭐 사이트가 있던데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쫙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 무슨 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는지, 여기는 취업률이 몇 %인지,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지 이런 게 다 정리된 사이트가 있던데. 취직 정보 뭐식이 있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저는 수학과 안 갈 건데요. 저는 말씀하신 선형대수 같은 거 안 할 건데요. 자, 남학생 중에 아주 대부분 많이는 공대를 가시게 될 거예요. 공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무슨 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여러분 공대는 약간 유사수학과 같은 거예요. 니들 수학을 못하고는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는 싹 다 수학을 배운다. 특히 여러분 공대 중에서 역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역학이 들어가는 역학은 대부분 물리학의 하위 분류거든요. 물리? 역학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는 거의 그냥 이꼴 수학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리학과 이꼴 수학과. 그래서 다 쓰시게 될 거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야 하는 질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유독 그때 애들이 더 심한 것 같아. 영어 배워서 어디다 써야는 그런 말 안 하잖아. 뭔가 나중에 영어는 배워놓으면 쓸 때가 있을 것 같겠지. 국어 배워서 어디다 써야도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어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막 시 배우잖아. 시 배워가지고 막 이거 화자가 나타내는 것, 요거는 뭐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 그런 걸 안 물어보면서 유독 수학 가지고만 그래.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씨. 있겠냐? 쓸 데가? 없지?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행위가 배워가지고 뭐 저는 수학과 안 갈 건데요? 저는 문과 갈 건데요? 있겠냐? 쓸 데가? 없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이 의미가 있다기보단 수학을 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죠. 다른 과목은 외우잖아. 비동사가 왜 단수형 뒤에는 is고 왜 복수형 뒤에는 are인지 그냥 외우잖아. 그 뒤렇게 하라고. 근데 그에 비해서 수학은 논리가 있잖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논리적 과정이 있잖아. 제가 아까 막 kx제곱 들어가는 뭐 부등식 문제 풀어줄 때도 그래잖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해석을 가지는 거고 등등.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논리력을 기르려고 배우는 학문이죠. 니들 빡대가리 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끔 은근히 이 동네에 미술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학생들 중에.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는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시면 뭔가 공부는 하기 싫고
막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저기 어디서 들어. 야, 내 친구의 아는 형이 뭐 체대 입시를 했는데, 야, 5등급으로 뭐 어디 대학교에 갔다더라. 뭐 5등급으로 야, 한양대를 입학했대, 체대로. 그거 들으면, 나 5등급인데. 그럼 나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때부터 체대 쪽으로 남학생들은 많이 빠져요. 진짜 많이 빠져요. 너 어디 가고 싶어? 체대. 너 어디 가고 싶어? 체육교육과요. 제 생각엔 다 글러먹었어요. 정말로 그 중에 뜻이 있어서 난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간다기보단 그저 어떻게든 공부 조금만 해도 된다니까, 노력을 덜 해도 된다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졌어. 뭐가 되겠냐고. 근데 저는 어쨌든 체대 가는 학생, 미대 가는 학생, 사실 결론적으로는 수학할 필요 없긴 하지. 수학할 필요 없기는 해. 정말 좋은 대학, 인류대학 몇 개를 제외하곤 수학 안 보는 곳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1까지는 수학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그겁니다. 빡대가리 되지 말라고. 논리력을 좀 키워 놓으시라고 수학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들아. 내가 미술할 거예요 하고 수학 다 때려쳤는데 하다 보니 한 고3 때쯤 됐어. 고3 여름방학에 나는 미술에 재능이 없나 보다 깨닫는 애들이 와. 진짜 깨닫는 애들이 와. 그래서 그때부터 재수 준비해서 재수하는 애들도 있어. 정말이야. 여러분, 공부는 물론 공부도 재능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술, 음악, 체육 이쪽 재능에 비하면 재능 없어도 노력으로 커버되는 게 공부이긴 해.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 가던 애들이 전 진짜 옆에 뭐 체대 입시였는데 다른 애들은 다 기록이 7초대야. 근데 나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8초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막 다시 돌아오는 애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고1 수학까지를 안 해놓으면 다시 못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해놓은 애가 고2부터는 이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저 완전 고1 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애와는 못 돌아와요.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어? 네가 말 걸어서 그렇잖아. 확실히 그냥. (216쪽) 나 이것도 말 안 걸어볼게. 216쪽에 4번 위에 첫 번째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 2a-b-c요. 그거 행렬 한번 구해보실래요?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떠니? 계산 되지? 넘어가도 되죠?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돼요. 218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행렬에 곱셈 하시면 거의 끝났어요.
자, 행렬의 곱셈은 아무 때나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게 특정 때가 정해져 있어요. 봐봐. 시연아,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행렬이야, 그지?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야. 은서야,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행렬이야. 가로줄 하나, 세로줄 둘.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야. 시우야,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 3 곱하기 1행렬이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3행렬이야. 여러분, 행렬의 곱셈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만 할 수 있냐면 요 지금 중간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이 안쪽 숫자가 똑같을 때만,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2 곱하기 3행렬과 4 곱하기 2행렬은 얘는 곱하기 자체가 안 돼요. 왜?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서. 저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숫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곱셈을 하셨을 때 나오는 결과값 있죠? 이 결과값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오냐면 이 바깥에 있는 숫자 2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얘는 1이죠? 그럼 여기 만들어지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 만들어지냐면 1 곱하기 1행렬 만들어지고, 여기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졌냐면 여기는 3 곱하기 3행렬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한 번밖에 안 말해줄게요. 2 곱하기 2행렬이면 숫자 하나, 둘, 셋, 4개 있겠지? 준서야, 몇 행 몇 열? 네. 2행 1열. 1행 1열. 자, 잘 기억해. 제가 뭐라 했는지 1행 1열. 그럼 봐봐. 왼쪽 오른쪽 행렬이 2개 있지? 여기서 1행과 여기서 1열을 곱하시면 돼요. 1행이라는 게 첫 번째 가로줄이죠? 이거랑 1열이 첫 번째 세로줄이죠? 얘네 둘을 곱할 거예요. 자, 얘네랑 얘네를 곱할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4랑 마이너스 1 곱해. 몇 되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곱해. 몇 되지? 4. 얘네들 더하시면 돼요. 얘네들 더하면 몇 되냐? 계산이 0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연습 많이 할 거야. 천천히 해봐. 지유야? 여기 몇 행 몇 열이야? 1행의 2열이거든요. 1행의 2열. 그럼 어떻게 곱하시는 거냐면 1행과 2열을 곱하는 거야. 첫 번째 행 1행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열 2열을 곱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시는 거야. 자, 4, 4, 16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12 이렇게 돼요. 자, 또 하자. 시우야, 몇 행 몇 열? 2행 1열.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2행 1열 곱하는 거야. 2행과 1열을 곱하시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3,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시면 마이너스 5 정도 되시겠죠. 됐? 다시 몇 행 몇 열? 2행 2열. 그러므로 2행과 2열을 곱하시면 돼요. 12 2 더하면 14 이렇게. 됐어? 밑에 거 한번 해볼까? 얘는 계산하면 몇 곱하기 몇 행렬 만들어진다고? 1 곱하기 1행렬 만들어진다고? 그럼 얘는 한 줄밖에 없어요. 가로줄도 하나, 세로줄도 하나.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이죠? 그럼 얘는 1행과 1열을 곱하시면 돼요. 둘이 곱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0 이렇게만 적으시면 끝나. Sorry. 그럼 얘는요? 얘는요?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숫자가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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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9개 적히거든. 일부러 어렵게 아무거나 순서 뒤죽박죽으로 해볼까? 자, 이거 몇 행 몇 열? 3행 2열. 그럼 여기서 3행과 2열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6, 12밖에 없으니 6, 2밖에 없으니까 10이겠죠? 몇 행 몇 열? 2행 3열. 그럼 여기서 2행과
행과 3열을 곱하시면 돼요. 몇이죠? 16. 몇 행 몇 열? 3행 3열. 그럼 여기서 3행과 3열을 곱하시면 돼요. 24. 이렇게 되겠죠? 몇 행 몇 열? 2행 1열. 그럼 여기서 2행과 1열을 곱하시면 돼요. 4 곱하기 1 이렇게 채워 나가시라고. 이런 걸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해. 자, 218쪽 밑쪽에 보시면 연습 6개 있죠? 시작합시다. 자, 풀기 전에 저처럼 요것부터 먼저 해두실래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적으셔서 결론으로 나오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부터 먼저 적어요. 그러고 계산하세요.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 나와요. 전혀 엉뚱한 답.
높은 데 살면 경치 좋겠다. 다 한 사람 몇 보이고 얼른하십시오. 네. 네. 전에 어디 구주입에서 왔냐고요? 구리에서 7년, 다산에서 1년. 지긋지긋하고만 구주입에.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내 첫 직장이고 엄청 많은 걸 배웠고 구주입회가 절대 장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근데 장점만 취해가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학원이 맞지. 허허허허. 허허허허. 아이 다 그런 것도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어? 삶을 살면서 배운 지혜는 무조건 100대 0은 없어. 예를 들어 시설은 이쪽이 훨씬 좋겠고 여기까지. 그래 숨길 거 없지. 솔직하게 말해줄까? 제가 저기 구리에서 7년 수업하다가 여기 달산에 1년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여기 구리 산 지가 20년이 넘어요. 거의 한 20 몇 년째 구리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선생님이셨어. 근데 나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처음에 구리 이사 와서 야, 이 동네 구리는 참 학구열이 진짜 낮다라는 얘기를 하셨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구주입에 취직을 해서 수업을 구리에서 하다가 다산으로 떡 넘어왔잖아. 근데 내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동네 다산은 학구열이 진짜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 나 어릴 때는 구리가 마치 지금 현재 다산처럼 신생도시 느낌이었고 지금이야 구리가 되게 약간 많이 노후화돼서 건물도 오래되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가 신생도시잖아. 여기 신생도시는 학구열이 원래 낮은가 봐. 제가 많은 경험은 못 해봤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학년 기준으로 같은 반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독 어려워하고 유독 힘들어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비율이 이쪽에 훨씬 높았어요. 제 기억상은. 당사자들 앞에서 욕하고 있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랬어요.
근데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점점 그걸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세대겠죠? 아무래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좋은 대학에 가냐 못 가냐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선배들 따라가는 것도 좀 있어요. 선배들 따라가는 것도 있어. 선배들이 좋은 대학교에 많이 입학하셔야 그 고등학교 후배들도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 가지 요소적으로 봤을 때. 자, 219쪽으로 갑시다. 방금 곱셈도 배우셨고 거의 다 끝났는데 이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래. B라고 하는 행렬은 2 곱하기 4 행렬이래. 그럼 여러분 AB라는 행렬은 A랑 B를 곱한 거죠?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 것 같아요? 얘는 3 곱하기 4행렬이라는 것까지 아시겠어요? 얘는 3 곱하기 4행렬이죠? 여러분 그럼 B 곱하기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 것 같아요? B가 2 곱하기 4고 A는 3 곱하기 2야. 이거 둘이 곱하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일 것 같아? 얘는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얘는 존재하지도 않는 행렬이. 이런 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즉 이 두 행렬은 서로 같냐라고 물어보면 안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쪽은 계산이 되고 한쪽은 계산이 아예 안 되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쳐봐. 계산이 된다고 쳐봐. 이때 오른쪽, 왼쪽 볼까요? 왼쪽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3by 3이죠? 여기는 2 곱하기 2행렬이거든요? 이거 둘이 같겠냐? 이것도 안 같지. 근데 만약에 이 행렬들이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야. 그럼 그때 AB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럼 그때는 같나요? 그때도 같지 않아요. 행렬은 그냥 곱하기 순서를 바꾸면 어지간하면 같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예시가 지금 7번에 A랑 B를 보시면 됩니다. 자, A 행렬이 2, 1 마이너스 2고 B 행렬이 1, 4, 2, 3이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걸 한번 곱해볼게요. 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곱하고 곱하면 4, 곱하고 곱하면 11, 곱하고 곱하면 3,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지실 거고 순서 바꿔서 곱해볼까요? 1, 4, 2, 3 2,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곱하고 곱하면 6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7 곱하고 곱하면 7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 어때요? 순서 바꿔 곱했는데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더라도 두 행렬은 같지 않다. 근데 진짜 가끔 어떨 때는 바꿔서 곱해도 같을 때가 있어. 정말 어쩔 때는 있어.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고.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행렬 두 가지만 배웁시다. 우리 이렇게 생긴 행렬하고 이렇게 생긴 행렬 두 개를 배울게요. 우리가 이런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영행렬은 말 그대로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단위행렬이 조금 복잡한데 단위행렬은 예시를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행렬은 1차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 3차 단위행렬이 있는데 1차 단위행렬은 이렇게 생겼고요. 2차 단위행렬은
1, 0, 0, 1 이렇게 생겼고 3차 단위 행렬은 1, 0, 0, 0, 1, 0, 0. 3차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요 대각선 요 줄에만 노란 줄에만 1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행렬들을 단위 행렬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볼 일 없으실 거고 이런 것도 볼 일 없으실 거야. 오직 얘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1, 0, 0, 1을 단위 행렬이라 한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실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x, y도 0이라고 볼 수 있나요? x가 0이면 거나 y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면 곱한 것도 0입니까? 이거 참이죠?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도 한번 물어볼까요? 반대로 x, y 곱한 게 0이면 둘 중 하나가 0이라고 보실 수 있나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근데 여러분 행렬에서는 A가 0행렬이고 또는 B가 0행렬이라고 했을 때 A랑 B랑 곱한 게 0행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말은 틀려요. 아닌 것도 있어요. 행렬에서는. 지금 219쪽 봐봐. 제가 방금 첫 번째 문제 풀어드렸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이니 현아? A 행렬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보이는 그거 보여? A, B 한번 곱해볼래? 여러분 A랑 B 한번 곱해볼래요? 지유야 내가 뭔 얘기하는지 보여? A랑 B 한번 곱해볼래요? 행렬 두 개. A랑 B 한번 곱해보실래요? 너네 곱하고 쳐다보니? 곱하고 보는 거야? A랑 B 곱해보시면 모든 성분이 0이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영행렬이라 그래요.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0 됐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해서 0 됐다고 해서 A가 영행렬입니까? 즉 A가 이거예요? A가? 아니죠. 그럼 B가 영행렬입니까? B가 이거예요? B가? 아니죠. 둘 다 0, 0은 아니죠. 근데도 곱하면 0이 될 때가 있어요, 행렬은. 그래서 행렬은 A, B 곱해서 0 됐다고 해서 그럼 둘 중 하나가 0이겠네요? 이런 대답을 하실 수는 없다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0% 했어요. 자, 10% 남았다. 5분 안에 빠르게 끝내자. 단위 행렬의 몇 가지 성질 알려드릴게요. 단위 행렬은 세상에 있는 모든 행렬이랑 곱했을 때 자리를 바꿔서 곱할 수 있어요. 단위 행렬은. 그리고 그 결과값은 항상 A랑 똑같은 결과값만 나와요. 예를 들어 자네 행렬 하나 만들어 보겠나? 답답해. 야, 행렬 하나만 만들어봐. 7 마이너스 4? 3 자, 이런 행렬과 단위 행렬 1, 0, 0, 1을 곱해보자. 자, 요렇게 곱하면 7, 요렇게 곱하면 마사, 요렇게 곱하면 3, 요렇게 곱하면 2. 단위 행렬이랑 곱했을 때 처음에 있는 행렬이 그대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행렬이랑 단위 행렬을 곱해도 처음 게 그대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를 바꿔 곱해서 곱해도 그래요. 두 번째, 단위 행렬을 제곱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리고 단위 행렬을 세제곱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단위 행렬이 나와요. 단위 행렬은 아무리 많이 제곱하셔도 그대로 단위 행렬이랑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위 행렬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곱하기에서 약간 숫자 1과 비슷한 거다라고 여기시면 처음에 받아들이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1 제곱해도 1이죠. 1 세제곱해도 1이죠. 1 4제곱해도 1이죠. A에다가 1 곱하나 1에다가 A 곱하나 결국 A 된다는 거 동일하죠. 그래서 1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95% 했어요. 마지막 5% 채우러 갑시다. 221쪽입니다. 다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행렬이 하나 있을 때 이 행렬은 항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를 제곱한 거랑 이 숫자를 곱한 A랑 AD-BC이랑 계산하면 0행렬이 돼요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그래요.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에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행렬이 간단하게 1, 2, 3, 4로 할까요? 1, 2, 3, 4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랑 얘랑 더하면 5죠? 5A 그리고 얘네 곱하면 4 얘네 곱하면 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E 요걸 계산하잖아? 항상 0행렬이 나와요. 이런 걸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지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A가 되는 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이 성질을 가지지만 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 하지요. 사실 여기부터 발전이니까 안 푸셔도 되긴 하는데